이번에는 그렇다면 야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주도하는 마포 포럼의 강연자로 초청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도와 보수가 하나 되자는 1+1 원희룡 모델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겠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삿발을 잡을 만한 뭐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거리가 없다. 아울러 자신에겐 탄탄한 스토리도 있다. 실제로 감동적인 뒷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기도 한데 이 같은 흑수저라든가 개천에서 난 용 얘기에 밀리지 않을 자신도 있다라면서 정말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희룡 지사에 대한 여론의 추세는 어떠할까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권 인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 윤석열 검찰총장 3%, 홍준표 무소속 의원 2%에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의 지지를 받으면서 갤럽 측의 해석으로는 이렇습니다. 처음으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 결과 내용이기도 한데 장 수장님께는 이 부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도와 보수가 하나가 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 아울러 김무성 전 대표가 이끄는 마포 포럼에서 사실 대선 주자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제 원희룡 지사를 초대한 건데 보수 중진들의 모임입니다. 마음이 이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중도와 보수가 하나 될 수 있다? 하나 될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좀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내세우면 중도에 있는 분들이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있겠죠. 다 끌어올 수는 없죠. 대략 6대4? 반 이상 정도 끌어오면은 그것은 성공한 바로 캠페인이고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무성 대표와 원희룡 지사 옛날에 국회의원 같이 할 때부터 되게 친했어요. 친하고 서로 호감 있고 네. 서로 예를 들면 차기 지도자라든지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서로 평가를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포 포럼 같은 경우에는 보수 우파 쪽에 여러 가지 대선 후보들을 다 초청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원희룡 지사가 먼저 왔다고 해서 더 많은 핸디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희룡 지사 많은 강점이 있습니다. 그 강점을 살려나가면 지금 1%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만 네. 보다 더 국민들의 평가와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본인이 노력하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1%로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한데 그렇다면 평론가님께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원희룡 지사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요? 원희룡 지사는 중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네.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졌고요. 그리고 당내의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했고요, 한때. 지금은 물론 또 그런 제주도지사를 하면서 당내 활동들을 많이 활발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갖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이미지를 여전히 좀 갖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젊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젊은 리더에 속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생각이 젊은 것도 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오늘 원희룡 지사가 한 발언을 보면요.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강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이기도 할 텐데 제주 출신이라는 게 오히려 모든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지만 또 역으로 그게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또 억지로 설명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결국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영남하고 호남이라고 하는 큰 구도 속에서 결국은 그 구도 안에서 어떻게 그 선거 전략을 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주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더 장점으로 활용할 것이냐, 네. 또 단점으로 그게 만약에 작용하게 된다고 하면 선거 구도를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선거에서 구도가 80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확실하게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 원희룡 지사가 가질 수 있는 지역적 기반과 구도를 네.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요. 제주에서 참 날아오르고 싶어 했구나. 그동안에 굉장히 뭔가를 활동을 하고 싶어 했는데 당내 상황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그런 것들을 못했던 게 굉장히 많이 답답함으로 남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 차원에서 보자면 이런 원희룡 지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서
당이 좀 와글와글 시끄럽게 좀 움직여가면서 새로운 대권 주자들을 당내에서 찾아가는 과정들을 밟으면은 네. 당내 활력이 좀 돌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좀 그렇군요. 짧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원희룡 지사 강점은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지사 경험이 있어요. 네. 보수파 쪽에 행정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행정지사 경험이 있고 또한 친박, 친이로부터 자유로워요. 박근혜, 네. 최순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런 점들은 좀 더 중도 쪽에 평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강점은 쌍꺼풀 수술을 잘 돼가지고 본인 인상이 되게 좋아졌다고 스스로 되게 만족해요. 그저 인상이 좋은 것도 상당히 큰 강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단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제주도 지사직이에요. 현직 지사직을 갖고 어떻게 대권 도전을 할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 갖고 도전할 것이냐,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주도를 버리는 거야? 아니, 제주도 버리면서 어떻게 대권 나가? 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점 하나랑 국민을 흥분시키는 그러한 자질이 없어요. 밍숭밍숭해요. 그냥 반찬이에요. 맛있는, 늘상 먹는 반찬인데 정말 맛있는 일품 요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희룡 지사가 네. 본인이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말과 행동을 스스로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장점 하나만 좀 얘기하자면요. 저도 한 20년 전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원희룡 지사한테 책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그게 마라톤 37을 달성했을 때 그거를 쓴 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라톤을 잘합니다. 안철수 대표보다 더 잘 뜁니다. 잘 뛰어서 기아바람 같은데. 아니 그 정도 뛸 정도면 굉장히 마라톤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건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한 번쯤 달성해 보고 싶은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게 롱런하는 정치인의 모습으로서 마라톤이라는 게 이미지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네. 그런 면에서는 마라톤을 잘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20년 전이라면서요. 자, 20년 생각이 지났어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여러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